자, 2천억 달러. 이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 하나 때문에요. 이게 주택시장은 물론이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과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2천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91조 원입니다. 와,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죠? 근데 바로 이 돈이 지금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대체 이 돈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아니, 정부가 돈을 푼다는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의 집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이랑 연결된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2천억 달러 명령의 시작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금융자산 대규모로 사들여 하고 지시를 내린 건데요. 말 그대로 백악관이 시장에 큰 손으로 등판한 순간이죠. 그 주인공은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거대 기업이죠.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게 무려 2천억 달러어치 주택 저당 증권, 우리가 흔히 MBS라고 부르는 걸 매입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아마 MBS,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은행들이 빌려준 여러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이걸 그냥 한데 묶어서 만든 일종의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자들은 이걸 사서 대출 이자를 수익으로 챙기는 구조고요. 정부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 의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비유하자면 바짝 마른 논에 물을 대는 것과 똑같아요. 주택시장에 직접적으로 돈, 즉 유동성을 콸콸 쏟아부어서 경기를 살려보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런 조치가 어떤 효과를 노린 건지 한번 보죠. 핵심 목표는 아주 구체적이에요.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는 겁니다. 이 정책이 노리는 가장 직접적인 효과, 바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정부가 MBS를 대량으로 사들이면 MBS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관련 금리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미국인들의 집 사는 부담을 낮춰주려는 그런 그림인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조치 하나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대 0.25%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0.25%? 에게 그거밖에 안 돼? 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 대출 규모를 생각하면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의 타겟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높은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 층,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사람들입니다. 월마다 나가는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겠다. 이런 목적이 아주 강하게 담겨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백악관의 권력 행사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주택시장을 살리는 정책,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정부 기관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넘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원래 금리를 조절하고 시장에 돈을 푸는 이런 통화 정책은요.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인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고유 권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백악관, 즉 행정부가 직접 금리에 영향을 미치려고 자산 매입을 지시한 거잖아요. 이건 연준의 영역을 침범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한 시장 전략가의 말이 이 논란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금리를 조작하려고 대놓고 자산을 사들이는 건 시장의 정치적 위험을 끌어들이는 행위다. 바로 이겁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시장이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튑니다. 네 번째, 바로 암호화폐와의 연결고리인데요.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어마어마한 돈을 푼다는 소식에 전혀 다른 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에요.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갑자기요. 아니, 주택시장 정책 이야기하다가 웬 비트코인 100만 달러?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이 이 조치를 사실상 돈 찍어내기, 즉 양적 완화, QE로 받아들인 거죠.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풀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양적 완화잖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릴 때마다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가치는 오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물론 시장의 의견이 하나로 모인 건 아닙니다.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강세론자들은 새로운 돈이 시장에 들어오니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겐 완전 호재다라고 보는 반면에 약세론자들은 아니다. 그 2천억 달러는 MBS 시장에만 갇힐 거다. 오히려 다른 자산에서는 돈이 빠져나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꼭 걱정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게 잘 짜인 정책 도구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정치적 도박일까요?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흐름을 한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2천억 달러 MBS 매입 지시, 이게 첫 단추였죠. 그 결과로 주택시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떨어질 걸로 기대하고요. 제도권에서는 백악관과 연준의 힘겨루기 논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의 정책이 정말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대통령이 직접 주택금융시장에 개입했다는 이례적인 사건. 둘째, 덕분에 집 사려는 사람들은 대출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점. 셋째, 하지만 연준의 독립성이라는 오랜 원칙이 흔들렸다는 우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놀랍게도 이게 암호화폐 시장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됐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백악관이 직접 시장의 운전대를 잡을 때 그로 인한 진짜 이익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 걸까요? 이번 조치가 앞으로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블록미디어 JJ 크립토 라이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